2011년 11월 29일 오후 4시경이었는데요. 식당 안에 여주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러면은 손님이 신고를 한 걸까요? 신고자는 식당 여주인의 동창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요. 식당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신고를 한 건가요? 예. 친구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전화를 계속했는데 받질 않아 식당을 찾아갔던 거라고 했고요. 식당에 불이 꺼져 있고 가게 전면 유리에 메뉴판 시트지와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이 닫힌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서 혹시나 싶어 가게 안을 들여다봤는데 카운터 아래에 친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불 꺼진 식당 안에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구나. 상태는 어땠나요?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카운터 아래쪽에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노란색 수건이 목 뒤쪽으로 단단히 조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매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입 주변에 피가 흘러 있었고 목과 머리에 피가 흥건한 상태였다고 했는데요. 외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외상이 없어? 피가 흥건할 정도로 출혈이 있는데 외상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럼 그게 다 입에서 나온 피라는 건가? 아닙니다. 과수팀이 도착해서 피해자의 목에 조여있던 수건을 풀어보니까 목 중앙에 자창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수건이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칼로 목이 찔렸다는 거잖아요. 수건으로 먼저 목을 졸라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대야? 아이고. 목에 사큰이 있기도 했고 자창의 방향이 일정했거든요. 물건이 막 쓰러져 있거나 이런 몸싸움 흔적도 없었고요. 피해자에게 방어운도 없었습니다. 아우 세상에. 뒤에서 갑자기 목을 확 졸랐나 본데? 근데 왜 의식이 없는 사람이 굳이 칼로 여러 번을 찌른 거지? 살인이 목적이었던 거죠. 나중에 나온 부검 결과를 보니까 목 부위에 확인된 자창이 5군데였는데요. 아유. 목에 찔린 그 자창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데다가 경부 압박 질식사까지 사인이 동시에 2가지로 나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면 이미 정신을 잃은 사람을 칼로 5번이나 찌른 거잖아요. 어머. 아니 근데 식당에 일하시는 분은 없었던 거예요? 여주인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좌식 테이블 10개 정도 있는 고깃집이었는데 평소에 손님이 많지 않아서 바쁠 때만 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었구나. 야, 그러면 언제 일이 벌어진 건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족들은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다고 한 것도 있나요? 보통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점심부터 손님을 받는다고 했고요. 밤 10시쯤이면 퇴근을 하는데 전날은 좀 늦게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날도 평소처럼 오전 10시에 출근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점심 장사를 마치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이때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출근 직후에 범행이 벌어졌을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출근 직후?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손님들이 먹고 간 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당 가운데에 테이블 딱 한 군데였고요. 숟가락이 3개, 젓가락이 5개가 있는 걸로 봐서 최소 3명에서 5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 테이블 옆 바닥에 소주, 맥주, 과일주까지 빈병이 총 13병이나 있었던 겁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들도 말라 있었고요. 전날 밤에 다녀간 손님들이었던 거죠. 뭐 이렇게 없어진 거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글쎄요, 그건 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는 손님들이나 거래처의 명함이랑 동전들이 들어있었고요.
피해자 가방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 신분증과 카드만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고나 지갑에 지폐는 없었던 거죠. 물론 범인이 가져갈 수는 있는데 물색은이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사하기 전이라 현금이 없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거 애매하긴 하네. 강도라면 목을 조르고 의식이 없는데 칼까지 찌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면식범인가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높았던 게 피해자의 목에 노란색 수건이 꽉 조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막 급하게 두른 것도 아니었고요. 맵에 꼬인 모양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런 형태요. 이거 가지런히 이렇게 돌돌돌 만 거죠. 지금 이 말린 형태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았어요. 말았네. 예. 아, 일부러 말아놓고 준비하고 있었네. 이걸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들이닥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피해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돌돌 말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야, 그러면은 한동안 뭔가 대화도 나눴을 것 어머머. 같은데? 너무 무섭다. 혹시 성범죄 흔적은 없었어요? 앞치마가 가슴 위에까지 올라가 있긴 했는데 성범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상하이 옷 모두 온전히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범행에 쓴 칼은 현장에 나왔나요? 현장에 피 묻은 칼은 없었고요. 주방에 식칼이 여러 개 꽂혀 있었는데 칼 한 자루에 루미놀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자창의 크기와는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범인이 칼까지 준비해서 왔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던 거를 살해를 하고 네. 그걸 가지고 갔을 수도 있지. 네. 범인의 DNA나 지문이 나온 건 없나요? 범인의 손이 닿았을 만한 곳에 지문을 채취하긴 했는데 식당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나 폭행의 흔적이 없어서 DNA가 나올 가능성도 낮았고요. 그렇죠. 식당이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지문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근데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그거. 아, 참.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수사팀은 첫 번째로 신고자인 동창생부터 조사합니다. 남성이 식당까지 찾아온 이유가 좀 수상했던 겁니다. 신고자인 동창생이요?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서 와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급한 용건이라도 있었나 했는데 그게 아닐까요?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은 지 며칠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서너 시간 정도였는데 이 남성이 멀리 살았거든요. 게다가 아주 급해서 당장 전화로 상의해야 할 용건도 아니었고요. 그러네요. 친구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사는데 전화 몇 번 안 됐다고 뭐 찾아오고 보통 그러진 않죠. 맞아요. 가까운 거리면 한번 들릴만 한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거라고 합니까? 상의할 게 뭐였는데요? 피해자 식당에서 동창들끼리 모임을 가지기로 했는데 그날 뭘 먹을지 정하려고 전화를 했다는데요. 모임 날짜가 한참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물었지만 그 머뭇머뭇거리며 그냥 걱정이 돼서 왔다 그 말만 하더랍니다. 정말 급한 용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다가 3년 전쯤 우연한 자리에서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보니 최근 부쩍 연락을 자주 주고받긴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끈끈하게 우정을 쌓아왔던 관계도 아니네요. 최근에 뭐 각별해진 건가? 아니면 뭐 혼자서 이 피해자를 좀 마음속으로 품고 있다가 뭐 뜻대로 안 돼서 그랬을까요?
근데 만약 신고자가 범인이면 오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오후 4시에 다시 나타나서 신고를 했을까요? 그 굳이? 그러니까요. 그게 안 믿겨요. 범행 동기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최근에 피해자를 찾아다녔더라고요. 어? 아하, 피해자를 찾아다녀요? 뭐 때문에 찾아다닙니까? 누가 왜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이었는데요. 피해자 식당이 가압류된 상태였는데 알아보니까 피해자가 2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인이 사채업자였고요. 아, 사채를 썼어요. 사채까지 쓴 거면 피해자분 식당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나 보네요. 운영이 쉽지 않았나 본데. 근데 지인이라면서 왜 찾아다녔던 거죠? 가압류를 했다면 식당도 어디 있는지는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채업자긴 했는데 막 주소지까지 확인하고 돈을 빌려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아는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돈 받을 날짜가 됐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안 받아서 뒤늦게 식당이 어딘지 지인들에게 물어 알게 돼서 가압류를 건 거라고 했습니다. 야, 근데 아무리 지인이라도 사채업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돈을 빌려줬을까요? 지금 일단은 이 사람도 좀 수상하긴 합니다. 그렇죠. 피해자가 연락을 안 받은 것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는데 그 화를 형사들 앞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합니다. 다만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가압류까지 걸었는데 자기가 왜 피해자를 죽이겠냐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피해자를 살해하면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살인자만 되는 건데. 근데 화를 감추지 못할 정도면은 감정이 썩 좋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살인까지 이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동창도 그렇고 이 사채업자도 그렇고 좀 뭔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피해자 주변에 범행 동기가 있어 보이는 용의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 용의자 한 명 더 있었어요, 또?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게 뭐였습니까? 수사팀이 혹시나 싶어서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 기록을 조회해 봤는데 사건 발생 2달 전인 9월과 심지어 사건 발생 6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뭐야, 똑같은 사람이 2번이나요? 누구를? 왜 고소한 거예요? 피해자보다 3살 어린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요. 9월에는 폭행으로, 6일 전엔 폭행 및 협박으로 고소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폭행 협박까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고소까지 가고? 유가족들에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폭행이 있었던 9월까지 피해자와 만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이 남성과 만나는 걸 반대했었다고 했고요. 6일 전에 또 같은 일이 반복돼서 모두 걱정했다고 합니다. 폭행, 절도, 사기로 전과 유범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또 연인 사이였다고요? 아 근데 왜 때리고 협박까지 하냐고. 9월에는 왜 때린 거라고 합니까? 사건 기록에 적힌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둘이 함께 술집에 갔는데 피해자가 아는 남성이 우연히 그 술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말을 좀 섞었는데 그걸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당장 나가자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세게 끌어당겨서 피해자가 좀 다쳤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상황이 정확히는 우리가 보지라서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이랑 인사 좀 했다고 여자친구를 다치게 해요? 그게 뭐 이렇게 다치게 할 만큼으로 격분하고 화낼 일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대화 좀 나눴다고 이러는 거 보면은 뭐 평소에도 집착이 엄청 심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집착이 도를 넘어섭니다. 사건 6일 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운전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남자가 뒤따라가고 있으니 잠깐 차를 세우라고 하더랍니다. 응? 아, 뭐야. 왜 쫓아와. 2달 전에 헤어진 거 아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뒤따라붙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스토커, 미행 이런 거잖아요. 피해 여성의 차로 옮겨 타서 모텔로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거절하자 남자가 차문을 잠그고 뒷좌석으로 여성을 강제로 옮겨서 목을 조르고 발로 밟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갑자기 남자가 운전석으로 가더니 차를 몰고 인적 없는 컴컴한 곳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9월에 신고한 거 사과하고 계속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인적 드문 곳이라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렇죠. 그 순간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차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뺨을 막 때리더니 차 조수석 사물함을 열어서 평소 피해자가 갖고 다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차에 감금돼 있었고요. 아, 이거 이미 이때부터 일이 일어날 거의 전조 증상. 예고예요, 예고. 이거 살인 예고예요, 이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8차례나 관계 씨의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었던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헤어지자고 했더니 지인들에게 모두 뿌려버리겠다고 4차례나 협박을 합니다. 그래, 협박. 에이, 찌질한 야, 그런 걸로 협박이. 가족들은 이게 왜 반대했는지 알 것 같아요. 만났다고 하는 동안에서 피해자분이 좋아서 만났겠냐고요. 안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일단은 이놈이 범인이 확실해졌네요. 잡았나요? 어디 있었어요? 휴대전화는 잠깐 켰다가 다시 끄길 반복해서 위치 추적이 어려웠고요. 주소지에 안 산 지도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사건 발생 전에 어디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 피해자의 식당 인근으로 잡힙니다. 야, 그러면은 이 주변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네. 스토킹 했나 본데. 그래서요? 탐문 끝에 그 남자가 묵던 여인숙을 찾아냈는데요. 때마침 어떤 중년 여성이 그 남자의 이름을 대면서 그 여인숙에 묵고 있는지 카운터에서 물어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이요? 갑자기 중년 여성이 왜 나와? 그러니까 그 여성이 왜 남자를 찾아요? 형사들이 가만 들어보니 그 남자의 누나 같더랍니다. 남동생이 죽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찾아다니고 있다면서 여인숙 주인한테 사정을 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남동생이 죽으면 엄마 산소 옆에 뿌려달라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하고요. 동생이 어느 동네에 지내고 있다고만 들어서 누나가 인근 숙박업소를 찾아다니던 중이었다고 하더랍니다. 이야, 뭐야? 갑자기 죽겠다고? 죗값은 치러야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형사들이 누나랑 같이 남자가 묵던 방을 들어가 봤는데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증거를 찾아보려고 방을 뒤지다 장롱에서 농약 한 통을 찾아냈고요. 야, 농약을 다 샀어. 그렇게 끔찍한 살인 저질러 놓고 목숨만 끊으면 다냐고요. 그래서 급히 수사팀을 나눠서 어머니 산소와 남자가 갈 만한 곳을 가봤지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생각은 없었던 모양인지 가족들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 맞아. 아휴, 돈이 필요했겠지 뭐. 아유, 잡았죠? 중간에 한 차례 만나기로 한 장소를 바꾸자고 해서 눈치를 챈 건가 싶었는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타나서 두리번거리는 남자한테 수갑을 채웁니다. 아, 잡았네. 잡아야지, 잡아야지. 진짜, 씨. 아니,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이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갔는데
자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그 이후로는 이걸 들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아침 옆에 수건이 있길래 집어들어 입을 막았는데 수건이 점점 흘러내리더라. 그 바람에 어쩌다 목을 조르게 됐고 때마침 테이블에 있는 식칼도 보여서 홧김에 찔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목을 어쩌다 보니까 저럴 이게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근데 갑자기 집어든 수건 아까 그 돌돌돌 말려 있었잖아요. 갑자기 집어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돌돌 말려 있어요, 수건이? 그렇게? 마치 그 순간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걸 왜 들어줬나 싶네요, 진짜로. 이런 얘기를 들은 수사팀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자창이랑 식칼의 크기는 맞질 않았으니까요. 몇 날 며칠 조사가 계속되자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잭나이프를 숨겨서 갔다고 털어놨고요. 범행 후에 하수구에 유기했다고 해서 수사팀이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잭나이프를 찾아냅니다. 다 계획했네. 무슨 뭐 아주. 말로는 대화만 하러 갔다더니 무슨 말로 같지도 않은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가 안 만나주니까 죽였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당연히 안 만나주지. 어떻게 만나냐고, 그렇게 끔찍한 인간을. 그렇죠. 끝까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여자친구도 자기랑 헤어질 생각이 없었다. 말로만 그랬지 2, 3일 지나면 전화도 받고 만나러 나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걸 아니까 그냥 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전화 올 때마다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겠죠. 이렇게 모든 약점을 다 갖고 있었잖아, 지금. 죄값은요?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아, 저렇게 잔인하게 잔인을 했는데? 그 와중에 항소까지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기각되는데 15라고? 범죄 이력이 있잖아요. 협박하고 동영상 그것도 있었고 이게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죄가 아닌가요? 세상이 미쳐 돌아갈 수도 있어 이거. 아, 무서워. 즐겨봐 이 채널.